보정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강의로 디지털 이미지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디지털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사진을 찍는 건데, 그럼 디지털 이미지는 그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포토샵에는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이 좀 있게 되면 우리가 보정할 때 좀 더 풍부한 컬러 표현이라든지 좀 더 넓은 톤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촬영할 때 내가 어떻게 찍어야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지,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알게 되는 백그라운드 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쉬운 것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할게요. 네.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디지털 이미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비트맵 이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디지털 이미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가 뭔지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비트맵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용어를 좀 몇 개를 알아야 돼요. 비트맵에는 빛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빛이 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햇빛이 아니고 BIT. 빛은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로서 이제 컴퓨터나 컴퓨터에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장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빛은 0과 1 이렇게 딱 두 가지의 값만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디지털 데이터들은 결국은 이 비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비트의 조합으로 저장되고 그 다음에 또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빗 데이터를 예를 들어 보면 빛이 8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빛이 8개라는 얘기는 빛이 1개당 2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으니까 2를 8번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2의 8승. 그러면 256개, 6개가 나오죠. 그러면 8빗 데이터는 256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바이트라는 말이 또 있는데, 이 바이트는 이제 빛 8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걸 바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는 그 바이트는 보통 우리가 저장 매체에서 이제 많이 쓰는 단위죠. 그래서 메모리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몇 바이트냐 몇 바이트 얘기할 때는 그게 빛으로 얘기 안 하고 바이트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빛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8을 곱하시면 이제 빛이 몇 개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참고고요. 그래서 빛은 컴퓨터의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한다.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픽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픽셀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이제 최소 단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픽셀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픽셀은 하나당 하나의 색상만 가질 수 있어요. 이제 RGB 조합으로 이제 하나의 색상만 갖고 있는 이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픽셀을 뜯어 보면 그 안에는 이제 R 채널, G 채널, 블루 채널, RGB 채널이 3개가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픽셀들이 모여서 여러 개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러면 그 이미지 크기가 딱 정해졌으면 그 안에서 픽셀이 더 많은 상태에서 그 이미지가 만들어졌느냐, 그 픽셀이 더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차이가 나겠죠. 픽셀이 많으면 해상도가 높아서 훨씬 더 고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픽셀은 크기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프레임의 센서에서 33메가짜리도 있고 61메가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풀프레임의 센서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 화소수가 다르죠. 그 얘기는 33메가 들어간 거는 그만큼 화소가 큰 거고, 크기가. 그 다음에 61메가 들어간 거는 그만큼 화소가 크기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 픽셀 자체의 크기는 정해져 있질 않아요. 디스플레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크기, 그거에 따라서 픽셀의 크기는 결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픽셀은 RGB 3개의 채널을 보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RGB 세 개의 컬러의 채널로 인해 가지고 그걸 조합으로 해서 색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그 픽셀은 하나의 색상만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포토샵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포토샵에 와서 채널을 한번 가보면 이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가보면 RGB라고 하는 합성된 그 전체가 다 합친 그 채널이 있고요. 그거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블루 채널을 얘기해. 블루 채널만 여기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채널은 하나도 안 보여요. 자, 각 채널은 그 흑백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밝은 곳이 블루가 강한 거고, 어두운 곳이 블루가 약한 거예요. 자, 그럼 그린 채널을 가볼까요? 그린 채널은 또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밝기가 달라졌죠? 여기는 그린이 강한 거고, 이런 데는 그린이 약한 거예요, 안부 쪽은. 자, 다시 레드로 가면, 자, 레드로 이거 꺼볼게요. 레드로 가면, 여기는 레드가 강한 거고, 여기도 레드가 강한 거고, 어두운 곳, 뭐 이런 곳은 레드가 약한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컬러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레드 채널하고 그린 채널만 켰어요. 그러면 색깔이 이상해지죠? 자, 요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색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R, G, B, 여기도 뭐 C, M, Y가 있겠죠. 그럼 요 R, G, B 요 세 개의 채널이 합쳐져야만 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제가 레드하고 그린만 켰어요. 요거하고 요거만 켰죠. 그린만. 그러면 요 대역의 색깔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서부터 그린까지 여기 색깔은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켰으니까 이 대역은 안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요걸 키게 되면 이 대역까지 색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전반적인 색깔이 나온 거죠. 요게 이제 RGB 채널로 이루어진, 그러면 이걸 픽셀로 쭉 들어가서 이렇게 픽셀로 보면 요 하나의 픽셀은, 여기 네모난 거 하나가 픽셀인데, 요 하나의 픽셀은 한 가지 색만 갖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렇게 표현되면 해상도가 낮은 거죠. 이미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요거를 쫙 이렇게 해서 픽셀이 많은 걸 전체를 다 해서 하는 이미지를 볼 때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더 좋은 퀄리티로 볼 수 있는 거죠. 해상도가 높으면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요거 RGB 컬러 요것도 한번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컬러 피커를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컬러 피커를 열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레드도 255, 그린도 255, 블루도 255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흰색이 됐죠. RGB 전부 다 0을 만들었더니 검은색이 됐고요. 내가 여기서 이 색을 찍었어요. 이 색을 찍었더니 이 색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냐면, 레드가 47, 그린이 157, 블루가 15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가 나타내는 색은 요 색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RGB의 조합으로 색이 만들어진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해상도하고 이제 픽셀의 관계를 얘기하면, 해상도는 화면의 그 이미지의 그 화면이나 이미지의 가로 곱하기 세로의 픽셀 수. 그게 이제 해상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니터에서 얘기할 때 풀 HD는 1920바이 곱하기 1080개의 픽셀 가로 세로로, 그래서 200만 개 정도의 픽셀로 표현하는 게 풀 HD의 해상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K 해상도를 가진 이제 모니터라 그러면 3840개 곱하기 2160개. 그래서 총 830만 개 정도의 픽셀로 표현되는 거죠. 만약에 모니터 크기가 동일한 모니터였다. 그러면 FHD보다 4K가 픽셀이 훨씬 작겠죠. 왜냐하면 더 많이 표현해야 되니까. 요거 사진에 얘기하면 사진도 동일하죠. 풀프레임 바디의 센서에 3300만 화소가 있고 6100만 화소가 있잖아요. 그럼 3300만 화소는 그 안에 같은 크기의 센서 안에 3300만 개가 들어있는 거, 화소가 가로 세로 곱하기가. 그다음에 그 이제 6100만 화소는 6100만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픽셀 사이즈는 동일하지 않죠. 6100만 화소가 픽셀 사이즈가 더 작아지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진짜로 중요한 얘기. 빛 심도. 이제 빛 심도를 얘기할 텐데, 빛 심도는 다른 말로는 뭐 빛수,
그다음에 뭐 빛 개수, 아니면 뭐 칼라 심도, 뭐 아니면 뭐 빛 뎁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빛 심도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빛 심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디지털 데이터를 통틀어서 뭐 이미지가 됐든 오디오가 됐든 영상이 됐든 이 색상이나 음량, 오디오면 음량이겠죠. 그 정보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빛이 몇 개가 사용되느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많이 사용되면 많이 사용될수록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훨씬 더 좋은 넓은 색을 표현할 수 있고 더 부드러운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심도의 개수죠. 빛의 개수. 빛 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빛 심도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요거는 8빛짜리 이제 빛 심도를 가진 8빛짜리 이미지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각 채널당 RGB 3개 채널이 있다고 했죠. 각 채널당 8빛이니까 256개. 그럼 256개를 3번 곱하면 1600만 개의 이제 컬러를 구현할 수 있죠. 그럼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람의 눈에는 세 발의 피다. 굉장히 좋지 않은 퀄리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4빛. 14빛은 왜 이제 했냐면 14빛은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부분의 카메라가 로 파일로 촬영할 때 14빛 빛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빛을 계산해 보면 빛 하나당 채널 하나당 16,384개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그거를 3번 곱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몇 번가 2,398억인가요? 뭐 이렇게 컬러를 구현할 수 있죠. 엄청 많죠. 근데 이것도 사람의 눈에는 세 발의 피예요. 자, 그다음에 16빛. 16빛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16빛의 컬러 이 데이터 포맷이 TIFF 파일이 이제 요거겠죠. 그러면 요거는 채널당 이제 65,536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3번 곱하면 계산도 안 돼요. 조 단위가 넘어가요.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14빛에서 16빛으로 넘어올 때 2빛씩 증가했죠. 2빛이. 자, 그러면 요게 2빛이라 해서 2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R 채널도 2빛, 그린 채널도 2빛, 블루 채널도 2빛,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넷, 요거 넷. 아이고, 왜 이렇게 되나요? 요것도 넷. 그러면 요거 다 곱하면 64배가 좋아지는 거죠. 이만큼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집니다. 빛이 한 개 늘 때마다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요. 자, 그러면 요 빛이 서로 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색에서 B라고 하는 색으로 색 컬러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8빛짜리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한 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14빛은 이것도 똑같이 A에서 B로 변하면 데이터가 훨씬 많죠. 이 컬러 구현할 수 있는 게. 그럼 요 사이사이를 다 지나가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16빛은 이거보다 더 많겠죠. A에서 똑같이 B를 변해갈 때 요거가 이렇게 변해가겠죠. 그러면 이거 뭔 차이인가요? 개조도 훨씬 좋아지고 거의 리니어리티를 만들 수 있죠. 직선으로. 사람의 시각은 이제 저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시각에 점점 더 가까운 거죠. 사람의 시각은 16빛보다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빛심도가 좋으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게 그거죠. 빛심도가 높으면 좋은가? 빛심도가 높을수록 색상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는 점점 더 가까운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로우 포맷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이 나오죠. 요즘은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JPG로 사진 찍네, 로우 파일로 찍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없죠. 이제 다들 아시니까. 예, 로우 포맷으로 사진 찍는 게 좋은 건 다들 아세요, 이제. 진작 왜 로우 포맷이 좋은지는 이제 잘 못 데이터가 많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그럼 그거 바로 빛심도 때문에 그래요. 빛심도 때문에 로우 파일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이미지 포맷이 두 가지가 있죠. JPG하고 로우 포맷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JPG는 어떤 거냐면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처음 286이라는 컴퓨터가 나왔는데 그때 C 드라이브의 하드 용량이 100메가였어요. 지금은 사진 한 장도 100메가가 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 인터넷이 개발돼서 인터넷으로 이제 웹상으로 이제 막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웹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딱 봤더니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들고 돈도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들끼리 모여서 규약을 만들었어요. 야, 우리 웹에서 쓸 때는 대충 그냥 사람 눈에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컬러를 표현하면서 데이터가 작은 주제의 데이터를 좀 작게 만드는 포맷 하나 만들어서 그걸 쓰자. 그러면 서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돈이 절약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규약으로 만들어서 만든 게 JPG 포맷이고 대표적인 8빗 이미지 포맷이에요. 심도가 8짜리예요. 자, 그러면 로우 파일은 뭐냐? 로우 파일은 이건 국제적인 규약이 없어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각기 자기만의 그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대신 빗 레이시 빛 심도가 12빗에서 한 16빗 정도로 쓰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카메라는 대부분 다 14빗을 쓰고 있지만 이게 서로 규약이 없고 업체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는 JPG는 그래서 모든 파일의 끄트머리 확장자가 JPG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 규약에서 그건 똑같은 포맷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로우 파일은 회사마다 확장자가 다 다르죠. 소니 다르고 니콘 다르고 뭐 그다음에 뭐 회사마다 다 달라요. 저거는 규약이 없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약이 없지만 이렇게 회사별로 포맷을 제공한다. 요게 또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카메라 바디를 사면 그 박스 안에 CD가 들어 있었어요. CD 사용할 때. 그럼 뭐 거기에 뭐 이제 각 회사마다 그 CD를 주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걸로 보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정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그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컨버전 시켜주는, 변환시켜주는 그런 뷰어 프로그램이에요. 로우 파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이거든요. 데이터 파일은 이미지로 볼 수가 없어요. 저거를 이미지로 바꿔줘야 그래야 저걸 볼 수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그러면 로우 파일은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볼게요. 카메라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우리 카메라 뒤에 보면 이렇게 액정이 있죠. 그러면 액정에 사진이 떠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 컬러가 어떠네 뭐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거는 로우 파일이 아니에요. 자, 로우 파일은 사진을 찍어 오면 이 데이터는 저장하고요. 요거를 요 안에 프로세서가 들어있죠. 카메라 회사마다. 그럼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JPG로 변환시켜서 JPG 포맷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요 사진은 JPG 포맷이고 요 사진은 누가 보정한 거냐면 요 프로세서 카메라 회사의 프로세서로 보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많았죠. 뭐 어떤 카메라는 색감이 좋고 어떤 카메라는 뭐 시체색이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카메라 회사별로 요 프로세서의 그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뜨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여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데이터니까 요거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보정할 때 그때 뷰어를 뭘 쓰느냐, 포토샵을 쓰냐, 뭘 쓰냐에 따라서 요게 이미지를 이렇게 변해가지고 포토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또 요거의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보정을 해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다르다는 거, 그것도 이해하시고 있으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우 파일을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단점은 이제 빛심도가 높으니까 용량이 커지겠죠. 그다음에 PC도 이제 점점 요즘은 화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PC 성능도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우 파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 반드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함이 따르겠죠.
여기는 원래는 뭐냐면 요거였어요. 색감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이제 자, 근데 요게 이제 아주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로 파일로 찍더라도 요게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나중에 후반에 가서 로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할 텐데 그때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비트맵 이미지란 비트맵 이미지로 왔어요. 자,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구성된 이미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포토샵으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이지만 쫙 확대해 보면 이거는 누구냐면 요런 네모난 칸 한 칸씩 이렇게 정사각형에 요 픽셀이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의 사진을 이룬 게 대표적인 비트맵 이미지예요. 비트맵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비트맵 이미지의 단점은 뭐냐면 카피해 볼게요. 이렇게 내가 분명히 원형을 그어서 컸는데 이렇게 계단파가 생기죠. 왜냐하면 픽셀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픽셀만 선택해서 픽셀끼리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계단파가 생기죠. 요거는 이제 비트맵 이미지의 대표적인 안 좋은 이유죠. 네. 그 다음에 각 픽셀은 고유한 색상 정보 하나씩을 갖고 있다. 자기만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 픽셀은 요 안에 있는 요 픽셀 하나는 한 가지 색만 가질 수 있어요. 대신 여기에는 보시면 제가 눌러보면 요 색은 내가 찍은 요 픽셀의 색은 RGB가 레드가 112, 그린이 140, 블루가 202인 요 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픽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미지고 정사각형의 픽셀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비트맵 이미지고 아까 조금 됐지만 계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픽셀별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픽셀과 픽셀이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은 것이 잘라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 해상도 이미지, 이제 고정 해상도라는 얘기는 이미지 크면 이 고정 해상도는 픽셀의 해상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키우면 얘가 확대는 되지만 픽셀이 커지죠. 커지지만 해상도는 저하가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정상적이지만 이걸 키우면 해상도가 깨지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게 이제 고정 해상도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진 보정하는 모든 이미지는 그 비트맵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면 픽셀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정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픽셀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픽셀들의 RGB 채널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빛심도를 높이면 더 굉장히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죠. 대신 이제 빛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파일 사이즈가 커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 요 형식을 쓰는 이제 파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비트맵 이미지라고 BMP라고 하는 확장자를 쓰는 것도 있죠. 이거는 대표적인 무손실 압축이에요. 로 파일 형식처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용량도 크고, 그 다음에 자기 원래 비트맵 이미지 형식을 갖고 있죠. JPG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bit짜리니까 손실이 크고,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 작고, 그 다음에 사진은 적합하지만 주로 웹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사진, 적은 사진 이럴 때 쓰는 거죠. PNG 파일은 무손실 압축이고, 대신 얘는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투명 배경을 지원할 수 있죠. 그 이미지만 따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웹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JFF는 이제 짤방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거는 컬러가 푸어예요. 256가지 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런 데 쓰는 거고. TIFF는 JPG하고 좀 다르죠. JPG는 8bit짜리잖아요. TIFF는 16bit짜리 이미지죠. 요게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파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해서 저장할 때 이걸로 18bit짜리를 저장하느냐, 16bit짜리를 저장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품질이 좋죠. 16bit짜리니까. 그다음에 무손실 압축이고, 그다음에 뭐 전문가용 사진을 쓴다고 그러지만 전문가들도 JPG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 얘기는 맞는 얘기는 아니죠. PSD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제 주로 쓰는 이제 포맷이죠.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제가 비트맵 이미지 얘기했잖아요. 요 위에서 요 비트맵 이미지를 얘기했는데 요 비트맵 이미지하고 벡터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 두 개 차이가 뭔지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아까 비트맵 이미지는 그 확대 시 품질이 깨진다 그랬잖아요. 픽셀이 커지면서 고동 픽셀이고 그 다음에 그 픽셀 구조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계단파가 생기죠. 아까. 근데 벡터는 픽셀 구성 방식이 픽셀로 된 게 아니라 좌표로 돼 있어요. 수학적인 좌표. 그러다 보니까 이 확대해도 깨지지 않고요. 그 좌표는 동일한 자리니 동일한 대표를 가져가니까 확대해도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픽셀처럼 깨져가지고 계단파 형식을 안 만들어요. 요것들은 이제 일러스트라든지 뭐 이런데 뭐 아트웍하거나 뭐 광고 디자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형식이 이제 벡터 이미지라고. 근데 우리 사진은 주로 비트맵 이미지를 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떤 포맷으로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JPG 포맷하고 RAW 포맷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자, JPG 포맷은 파일이 작죠. 그 다음에 RAW 포맷은 파일이 크죠. 손실이 없죠. 네. 그 다음에 화질은 JPG 포맷은 보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작죠. 화질이 안 좋죠. 그 다음에 RAW 포맷은 화질이 좀 좋고, 그 다음에 색상 깊이는 8bit짜리고, 요거는 이제 RAW 포맷은 12에서 16bit. 카메라들은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14bit을 쓴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후보정 편집. JPG는 그 보정을 하면 할수록 품질이 좀 떨어지죠. 내가 색을 바꾸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품질이 좀 떨어지고, 대신 RAW 포맷은 그 빗 레이트가 높아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색상 조정이 편하고 용이하고, 그 다음에 그 퀄리티도 좀 높죠. 그 다음에 카메라 이제 설정에서 반영되는 거 이게 뭐냐면 JPG 포맷은 카메라에 어떤 설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픽처 프로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럼 그건 당연히 적용이 돼요. 그런데 RAW 포맷은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RAW 포맷은 철저히 카메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만의 색감이라 나 자신만의 그 보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때는 RAW 포맷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물론 RAW 포맷도 불러와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바꾸고 나면 이제 그 뭐 픽처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쓸 수는 있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이겠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저장 속도는 파일이 작으니까 빠를 거고, 이건 파일이 크니까 느릴 거고. 그다음에 JPG는 여기저기 어디든 다 쓸 수 있죠. 호환성이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다 열리니까. 근데 RAW 파일은 전용 부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표적인 역으로 ACR이라든지 라이트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그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바꿔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장 사용에는 뭐 일반 촬영이나 뭐 웹 업로드나 빠른 공유나 아니면 급한데 뭐 이럴 때는 이제 JPG로 그냥 쓰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좀 더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RAW 포맷을 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수백만 원을 들여서 고품질의 바디를 사고 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좋은 성능의 렌즈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어도 찍히는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물론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니까 그걸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카메라 이런 고가의 바디와 고가의 렌즈를 샀다는 얘기는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RAW 포맷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디지털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디지털 이미지가 센서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프로세서까지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카메라 센서고요. 센서에 요 픽셀 하나만 딱 떼어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베이어 패턴이라고 했는데 베이어라고 얘기해요. 네, 요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냐면 그 저, 우리 은하 뭐 해가지고 저 딥스카이 하는 사람들 요거 하는 사람들이 요 패턴은 많이 아실 겁니다. 물론 뭐 사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카메라들은 전부 다 이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RGB 패턴을 갖고 있어요. 물론 어떤 회사, 다른 회사는 또 GRBB, BG 뭐 여기 이 패턴을 형태를 바꿔서 이거를 이제 다르게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는 RGB예요. 그래서 RGB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베이어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RGB 패턴을 많이 쓰고요. 자, 그러면 요 RGB 패턴에서 요거 이제 하나 위에서 딱 내려본 게 요건데, 요거 수직 구조를 한번 볼게요. 수직 구조를 한번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빛이 이제 들어오겠죠. 여기 빛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은 컬러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파장으로 되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뭐 자외선 적외선도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 파장으로 이루어진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장파도 있고 단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빨간색에 해당되는 파장이 들어오면 그것만을 통과시키는 필터층이 있어요. 필터층이. 그래서 이 빨간색만 장파만 통과시키는 필터층이 있어서 이 필터를 통과시켜요.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면 그 밑에는 이 패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 밑에는 다이오드층이 있어요. 이 다이오드층은 뭘 하느냐면 이 다이오드층은 이게 빛의 시그널이 들어와서 어떤 그 신호가 들어오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요거를 전자를 받고 막 이래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다이오드층이에요.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로. 그러면 여기 빨간색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빨간색들 그 밑에 있는 다이오드들은 빨간색 신호를 받았으니까 빨간색 데이터를 만들어내겠죠. 전기적 신호를. 그린 파장에 해당되는 빛을 받아서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린 컬러의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겠죠. 블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요 밑에 있는 레드가 여기 전기적 신호를 이렇게 프로세서로 메탈을 통해서 시그널을 어쨌든 뭔가 연결해서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메탈 라인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시그널을 줘요. 그린도 이렇게 가고 블루도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야, 그러면 그린이 두 개니까 그린이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린은 더블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면 요 한 개 픽셀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레드는 데이터를 다 갖고 오고요. 그린은 평균을 내서 반반 갖고 와요. 평균 내서 갖고 와요. 그러면 2분의 1씩, 2분의 1씩,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해서 RGB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제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요게 데이터를 받으면 여기에는 뭐 굉장히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서의 그걸 통한 프로세서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할 텐데 그건 너무 깊은 얘기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 픽셀이 그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레드는 요만큼을 쓰고 그린은 여기를 쓰고 블루는 여기를 쓰는데 야, 그러면 그린 채널도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 하나 안 쓰고 RGB 이렇게 쓰고 그럼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를 2분의 1 G가 아니고 그냥 G 쓰면 되니까. 그럼 여기 하나가 남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나가 남는 거를 다른 데이터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자리에는 그 다이오드를 넣는 게 지금 다이오드로 빛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는 자리는 뭘로 쓰냐면 뭐 렌즈 정보라든지 뭐 카메라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걸로 이제 전달을 해서 이게 한 개의 픽셀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33메가짜리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3,300만 개가 쫙 있겠죠. 그 데이터를 다 통틀어서 가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적층형 센서다, 무슨 센서다, 무슨 센서도 이렇게 막 이제 그것까지도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뭐 여기서 그러면 이런 신호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생기고, 그래서 속도를 빨리기 위해서 메모리를 달아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도 생기고, 노이즈가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그 감도를 왜 올리면 왜 노이즈가 커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다루는 아니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디지털 이미지를 담는 그 디지털 이미지가 뭔지, 그 디지털 이미지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 빛 심도가 뭔지, 왜 로 파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비트맵 이미지가 어떤 형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포토샵이 저렇게 돼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서부터는 라이트룸, 그 다음에 ACR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심도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강의로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되게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근데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이제 이미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하나씩 이제 조금씩 넓혀서 보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고, 또 제가 아는 것들은 대답해드리고, 또 모르면 또 공부해서 서로 교환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